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국제결혼 시장에서의 한국 남자의 경쟁력이라는 영상에 달렸던 댓글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거 들어가기 앞서 가지고 좀 한 가지 좀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학계 출산율 이거 정말 이제 0.78, 올해는 한 0.72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이민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 정부도 그런 것 같고, 지금 정치권 같은 여야 할 것 없이다 그런 것 같고, 기득권층 그리고 언론 미디어 다 이쪽으로 지금 분위기를 몰아가는데, 물론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지금 워낙 심각하니까 출산율이 반등할 기미는 전혀 안 보이고 계속 추락하잖아요. 결국은 이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가더라도 저는 예전부터 그런 말은 했어요. 남자보다는 여자를 받아라. 왜냐하면 남자가 오게 되면 한국에서 있다가 돈을 벌고 자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만약에 이민자 가족을 받는다고 한들 그들도 대한민국에 있다가 대한민국의 꿀이란 꿀은 다 빨고 나서 대한민국이 장기 저성장에 들어가고 힘들어지면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여성들을 오라고 해라. 해외 여성들이 만약에 한국에 오게 될 경우에 한국 남성과 결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하나의 가정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또 출산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 출산율의 반등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민 가족이 오게 되면 여기는 대한민국 출산율에 물론 반등은 있겠지만은 일단 대한민국 문화 같은 거랑 융합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꼭 가족이 아니고 개인이 온다고 하더라도 해외에 있는 해외에 오는 남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선진국에서 오는 백인 남성 이런 경우보다는 대부분 후진국에 있는 경제력이 딸리는 나라의 남자들이 한국에 오잖아요. 근데 그 남자들이 한국에 왔을 때 한국 여성과 결혼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받는다고 하더라도 여성 위주로 받아라.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한동훈 장관도 조금 그런 입장이지 않는가라는 느낌이 조금 들어요. 그리고 제 영상 댓글 중에 이 영상은 아니었는데 다른 영상에 대통령실에서 보고 있습니다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보면 영광이죠. 영광이고 또 이런 의견이 좀 관철이 되었으면 하는데, 한동훈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민 없이 한국의 미래가 없고 용접공보다는 한국어 능력자가 우대하겠다. 그러면서 외국인이 들어왔을 때 자기들끼리 문화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그러면 결국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금 유럽이 지금 딱 그래요. 유럽이 보면 유럽에 있는 그런 문화하고 지금 통합을 못하죠. 그러면서 많은 사회적인 갈등을 이루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도 이제 무슬림이 사는 데가 동네가 또 따로 있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조선족분들이 좀 많이 모여 있는, 중국 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갈등이, 우리나라는 아직 심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수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은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을 우선하겠다. 용접을 잘하는 분들이 들어오는 것보다 낫다고 했거든요. 이게 하나의 어떤 비유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제가 드는 게, 용접이 남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국어 같은 경우는 이게 한류 영향 때문에 남자들보다는 여자분들이 한국어 잘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좀 애둘러서 한 것이 아닌가. 즉, 대놓고 외국 여성들을 많이 받겠다라고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여성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반발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애둘러서 말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만약에 이런 쪽 방향으로 가는 이민이라면 저는 찬성입니다. 물론 100% 외국 여성만 오진 않겠지만 비율상으로 봤을 때 외국 여성 비율이 많이 오는 거라면 이거는 대한민국의 어떤 혼인 감소, 저출산 해소에 저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물론 남자도 있습니다만은 여성들도 많이 종사해요. 근데 대한민국 여성들이 여기에 거의 안 가잖아요. 안 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나라 외국 여성들이 와서 이걸 메꿔주고 그 여성들이 또 한국 남자와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남자들이 외국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또 번거로움도 줄어들고, 더군다나 한국어 잘하는 외국 여성이라고 한다면 금방 이제 연애하기도 쉬울 거고 결혼하기도 쉬울 것 같아서
이런 쪽으로 간다면 저는 찬성입니다. 제발 좀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 댓글을 보겠습니다. 12~13년 전 영화 나의 결혼 온전기 중에 박기수라는 배우님 대사 중에 한국 여자랑은 말이 안 통해요 라는 대사가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 계속 선이나 소개팅으로 만난 여자들이 오버랩되면서 무릎을 탁 치고 가슴속으로 공감한 대사였습니다. 사람 사는 건 거기서 거긴데 무슨 공주마마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어쩌면 그 사람들 때문에 해외로 눌러돌린 게 신의 한 수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22살 차이의 어리고 착한 아내를 만나서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소중한 후기 감사합니다. 국제결혼 관련돼서 제가 영상 올리면 후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후기 위주로 많이 이야기하도록 하겠고, 또 정보도 올려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데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고, 저도 이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틀린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점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댓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이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태국 여자가 동남아 여자들 중에는 제일 남자한테 환대해주고 헌신적일 만큼 잘해주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한국 여자를 겪고 나서 태국 여자를 만나게 된다면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대체로 태국 여자가 상대적으로 천사로 느껴지고, 그 전에 만나왔던 한국 여자들이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오만한 인격 파탄자들이었구나라는 생각에 빠지게 할 만큼 남자를 대하는 태도에 차이가 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좀 글이 긴데요. 이제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의 경험담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험담이니까 항상 여러분들 팩트 체크는 하셔야 돼요. 근데 맞을 거예요. 저도 여러 개를 봤는데 거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은 아마 맞을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일부 사처제까지 가능. 무슬림 법 기준. 인도네시아 여성은 일부 다부제에, 아마 이거 제가 볼 때 시수를 잘못 쓰신 것 같은데, 일부 다처제에 대한 회피가 조금 있습니다. 이 내용 같아요. 그로 인한 이혼녀가 상당히 있습니다. 착한 이미지 때문에 한국인 청년 20에서 30대에 대한 선호도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25세 결혼합니다. 특히 한국 남자가 착하다. 살짝 호구, 가로 열고 적어주셨고요. 플러스 피부가 하얀색 이미지가 좋아서 인기가 있습니다. 외모가 중간 이상만 되어도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어를 초급, 중급 정도만 해도 바라보는 눈길이 달라져요.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여성의 수가 남성보다 많습니다. 20에서 24살인데 연애 경험이 없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여성 월 평균 수입은 40에서 50만 원입니다. 일처 일부제의 외국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자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간혹 무슬림이 되길 바라는 여성도 상당히 있어요. 라고 인도네시아 정보를 올려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베트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모장제. 여성이 경제의 주도권을 쥐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19에서 20살 정도면 결혼을 하고 애들이 한두 명 정도 있습니다. 베트남 남자들의 경우 한량의 비율이 조금 많습니다. 20에서 30% 정도 베트남의 경우 이미 기혼자, 한국 진출 기업이 많아서 주재원, 장기 출장자의 경우 결혼을 하는 경우가 이미 많습니다. 실제로 베트남 결혼의 경우 보수적인 집안의 경우에는 외국인에 대한 결혼은 오픈되어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서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브로커는 아니랍니다. 그리고 가모장제로 인해서 책임감이 강한 한국 남자와 만나서 조화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가부장제, 여기는 가모장제. 그러면 둘 다 책임감이 강하니까 조화가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브로커를 통한 만남은 재탕, 삼탕, 사기 많습니다. 25살 이후에 결혼을 시도한다? 재혼일 가능성 95% 이상입니다. 여성 평균 수입 35에서 65. 잘 사는 지방가도 한국인과 결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 남자 측에서 여성 가족에게 월 20만 원 이상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베트남 여성들은 베트남에 살고자 합니다. 한국 남자가 베트남에 정착.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예. 그 오간에 그분이 아마 이 케이스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국뽕 자존심 강합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강하대요. 국뽕. 그리고 또 뭐더라? 미국하고 싸워가지고 이긴 나라잖아요. 물론 미국이 끝까지 갔으면 당연히 이겼겠지만 그 자부심이 굉장하대요, 이 나라가. 다음으로 중국입니다. 호불호가 심합니다.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외모가 중간 이상 되면 인기가 통상적으로 많은데 가끔 통통하신 분들도 인기가 있어서 아무튼 간혹 출장을 가서 만난 여성이 반대쪽 대륙까지 찾아와서 같이 지내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여성이 좋아하는 경우 많이 헌신적인 것 같습니다. 여성 평균 수입 70에서 150 정도, 성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간혹 가다가 이상한 가짜뉴스 믿고 한국인 혐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튼 인연을 맺게 되면 헌신적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바람은 사망이 좋으라고 하셨습니다. 베트남도 바람 폈다가는 남자의 소중이가 잘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고 이분이 이제 또 이거는 정보였고 이런 거를 쓰셨습니다. 제 주관적으로 최소 3개월 또는 1년 이상 체류하면서 느낀 건데 물론 경제력 차이가 있지만 한국처럼 조건이 주렁주렁 많이 달리지는 않습니다. 한국 여자 이쁘고 똑똑하고 좋지만 비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까탈스러워요. 피곤해요. 할 말 많지만 안 할 겁니다. 해외에서의 한국 남자 이미지는 다정하고 착한 남자인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한국에서의 한국 여성한테 너무 길들여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죠. 물론 남자들이 책임감 강하고 뭐 그런 거는 원래 옛날부터 내려온 거지만 뭐 다정하고 스윗해진 거는 대한민국 여성들의 가스라이팅 덕분에 이런 거는 오히려 장점이 또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